오늘도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제히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달러는 소폭의 상승, 그리고 한 가지 특이점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가 떡락을 하고 있죠. 감산 발표 및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데도 가격이 떨어진다. 굉장히 의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조정받는 척 하면서 35,000달러 아래로 내려가더니 확 쏴 올리면서 35,440달러까지 훌쩍 뛰어 올라왔습니다. 이더리움은 1,897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너무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있죠. 미국 경기에 관한 것인데 소식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기는 튼튼하다, 강력한 노동시장을 기반으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등등의 말도 안 되는 연준 및 미국 지도자들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유 사무실로 유명했었던 위워크가 미국 및 캐나다 쪽에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한때 손정희 회장이 106억 달러를 투자했었을 정도로 굉장히 유망한 미래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팬데믹 사태와 함께 확 기울어졌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파산 신청. 설상가상으로 미국 내 수많은 좀비 기업들, 미국의 고금리 앞에 하나둘씩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내년에는 부도율이 14%에 달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13조 달러 빚 폭탄 터지면 전부 다 작살 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상업 부동산에 관련된 피해도 막심하겠지만은 돈을 대출해주고 못 받는 은행들 같은 경우도 직격탄을 받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여러 지점들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경기 침체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각 은행들, 그리고 월가의 대형 은행들은 계속해서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티그룹이 임직원 중에 10%를 감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미국 경제를 술렁술렁이게 만들고 있는데요. 대략 24,000여 명 정도가 해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을 하나 가져보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 미국에서 파산하는 회사들, 그리고 정리해고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고용 발표를 보면은 아직까지도 그렇게까지 썩 나쁘지가 않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 지난 10월 달에 일자리를 잡은 사람들 통계를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서비스 업종, 그리고 3분의 1 정도가 미국 정부가 고용한 일자리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짤짤이 공무원 일자리들을 대량으로 추가해가지고 이 고용 지표를 좀 좋게 포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양념을 촥촥촥 친 것인데, 제조업도 아니고 회사도 아닌 공무원 일자리 같은 경우는 그냥 세금 먹는 일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는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 그런 일자리라는 지적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미국 시민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채 같은 경우는 1조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1조 800억 달러까지 올라갔고요. 연체율, 돈을 못 갚아가지고 연체가 되는 수치는 5.78%, 사상 최대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연체됐을 때 이자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신용카드 연체 막 연이율 20% 막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이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 기업 파산과 함께 개인 파산 숫자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투자 전략가이자 월가의 강세론자로 알려진 와튼 스쿨의 교수 스티븐 시걸이 아니라 제레미 시걸이 파웰에게 경고를 날렸습니다. 금리를 빨리 낮춰야지, 아니면은 사회가 아작나는 수가 있다. ISM 제조업 구매 관리지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비농업 고용 보고서 등 주요 경제 데이터들이 모두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는데, 파웰 너희 새끼 지금 빨리 대처, 특히 금리 내리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 국면에 접어들 수가 있겠다. 경기 침체를 지금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른다 할지라도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과연 미국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일단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만, 한편에서는 이런 불길한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염두에 두셔야만 되겠습니다. 이어서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 바로 뛰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3 기업 반사의 CEO인 리차드 마이코는 이야기합니다.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비트코인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
미국의 높은 부채율 때문에 위험을 상쇄시키는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미국 같은 경우 약 170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뿐만 아니라 33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도 마찬가지로 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책이 뭐냐? 양적 완화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비트코인을 제2금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즉 앞에서 봤었던 경기 침체 요인들이 결국은 양적 완화로 이어지게 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자, 문제는 양적 완화를 하기 전에 한번 큰 하락이 올 것인가? 즉 문제가 터지고 나서 양적 완화를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부터 양적 완화를 하게 될 것인가?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터지면은 미국 증시는 물론이며 부동산 그리고 비트코인도 한번 크게 내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 반대로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게 되면은 시걸 교수가 이야기를 한 대로 자산 가격이 껑충껑충 뛰어 오르게 될 것인데, 반면에 인플레이션은 못 잡겠죠. 과연 조 바이든과 제롬 파월 같은 경우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기 침체도 인플레이션 악화도 그 어느 쪽도 좋아 보이지 않는 조 바이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트럼프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의외의 반전으로 트럼프도 조 바이든도 아닌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대통령이 되면 겁나게 좋겠다라는 꿈을 한번 꿔봅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분석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있었던 비트코인 강력한 반등 같은 경우는 현물 매입에 의한 반등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3,700만 달러어치 비트코인 현물을 사 제끼면서 가격이 팍 튀어 올랐다라는 것인데요. 그 과정 속에서 숏을 치고 있던 사람들 녹아버립니다. 숏이 아이스크림보다 더 빠르게 사르르르르 하고 녹아버리는 상황. 그 과정 속에서 2억 5천만 달러가 청산. 선물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스트레스 엄청 받을 듯. 블런츠 분석가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상황을 보고 엘리엇 웨이브 상승 3파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비트코인 움직임을 두고 더욱더 큰 조정이 올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그럴 것 같지가 않다. 과거에 30% 조정이 왔다라면 이제는 20% 정도만 살짝 주고 바로바로 들어 올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다음 3파의 마지막을 56,000달러, 7,000달러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쭉 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과연 비트코인 이 정도까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조만간에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가격이 예사롭지 않자 상승으로 방향을 돌린 채 어제 같은 경우는 롱을 칠 기회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항이든 지지든 계속해서 두드리면은 약해져서 부서지기 마련인데요. 35,000달러 저항을 계속해서 후드로 까고 있는 비트코인. 이번에야말로 안착한 후에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어제 실수로 비트코인과 이더를 제외한 알트코인들의 시총이 저항을 둔 것을 전체 암호화폐들의 시총이 저항을 뚫었다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근데 확인을 해보면은 전체 시총도 저항을 뚫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지금 다 함께 손을 잡고 상승으로 나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조정이 안 나올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힘을 내줘야 같이 잘 달려줄 수가 있겠죠. 이더 대장, 이더리움 고래들이 매집한다는 소식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고래가 지난 3일 동안 4,800만 달러치 이더리움을 매집을 했었다. 개수로는 25,713달러 였었고,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인 매트릭스 포트 같은 경우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하락세를 벗어난 이더리움, 최근 주간 수익이 2주 연속 3천만 달러를 웃돌았다. 계속해서 좋은 상황들이 펼쳐지게 된다면 이더리움이 3,0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남겼는데, 자, 근데 3,000달러까지 가려면 그 전에 뭐 해야 됩니까? 2,000달러를 먼저 가야 되겠죠. 인컴 샤크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2,000달러까지 가는 것은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자, 과연 이더리움은 기운을 좀 내주면서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자, 그런가 하면은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자, 물론 예측이긴 합니다만은 이더리움 2014년도에 ICO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똥값이었었던 이더리움에 75,000달러를 투자했었던 한 주소가 지금 9년째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 개인 키를 분실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코인베이스 전 직원이 예측을 했었는데요.
해당 주소의 주인은 에스토니아 최대 은행인 LHV 설립자인 레인 로무스 주소로 확인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과연 개인키를 잃어버린 것일까요? 아니면은 어디까지 올라가나 두고 보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개인키를 정말 잃어버린 것이라면은 이 해당 물량 같은 경우는 소각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와, 이거 밤에 잠 못 잘 듯. 자, 그 다음으로는 알트코인들 추천하는 코인들이 있어가지고 또 한 대 들고 와봤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은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가지고 큰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요. 초보자분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는 SXP입니다. SXP 가끔 가다가 한 방씩 크게 쏘는 친구인데 쌍바닥이 그려지고 있으며 지금 주요장을 돌파할랑 말랑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첨부를 하지 못했었던 비트코인 캐시 차트인데 에드NL 분석가 비트코인 캐시가 이렇게 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쐈죠. 그랬었던 그가 예측을 했었던 또 다른 코인이 있었는데 우트레이드 우 같은 경우도 24센트 위로 올라가서 안착할 수 있다면 크게 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에 이어서 우트레이드도 맞출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다음으로는 올해 한국 자동차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서 큰 화제를 불러 모았었던 헤데라 해시그래프 차트인데요. 조만간에 큰 상승 기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어서는 블런치 분석가의 LDO 분석인데요. LDO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크게 쏠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분석. 다음으로 해서는 오타 중에 오타, 아이오타 오랜만에 듣는 이름인데요. 아이오타도 최근에 장기 하락 추세를 뚫었다. 그래가지고 지속적인 상승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가 하면은 도지와 시바 미결제 약정이 큰 수치로 증가하게 되면서 조만간에 큰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이 당연히 상승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다음으로는 SK텔레콤과 아파트 앱토스가 웹3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앱토스의 CEO 머리 스타일이 굉장히 특이하죠. 둘이 빵긋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하트입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운데 손가락은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앱토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며칠 안에 많은 물량이 언락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무려 1억 7,800만 달러어치 물량이 풀리게 될 것인데 그와 동시에 베리시 다이버전스가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경고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서는 코인베이스가 짭토시 크레이그 라이트 얼굴에 침을 뱉었다라는 소식 1월 9일까지 해가지고 비트코인 SB를 상폐시켜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데 이어가지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의 정계 거물 인사들을 글로벌 자문위원으로 합류를 시켰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크 에스파 전 미국 국방장관을 데려왔고 또한 국방부 안보 전문가로 알려진 스테파니 머피 민주당 하원 의원 국토안전보좌관을 역임했었던 트랜시스 타운샌드 그리고 공화당 쪽에서는 트럼프의 전 대통령 대선 캠페인 선임 고문인 데이비드 어번을 데려오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계속 시비 거는 정치인들이 있으니까 견제를 하려고 이렇게 좀 빵빵한 애들로 채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미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팀 버첸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이 게리 겐세이의 연봉을 1달러로 삭감을 시켜버리자라는 법안을 소개하고 이를 위해서 투표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거 뭐 애들 장난질이죠. 게리 겐슬러 한번 갈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하원 민주당들 같은 경우는 게리 겐슬러를 적극 지지합니다. 게리 겐슬러도 사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렇게 나댈 수가 있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는 또 다른 안타깝고 깝깝한 소식. 대한민국의 사기 사건. 이번에는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당일 500% 수익을 보장한다라면서 피해자 253명에게 151억 원을 가로챈 24명이 구속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야, 어떻게 500% 보장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좀 너무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 같은데 이놈들에게 엄벌이 가해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및 여러분들께서 꼭 돈 많이 버시기를 바라면서 도움되셨다면 광조댓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부탁을 오늘도 드리며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